아까 232번이 질문이 있었죠. 이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에 이제 고등학교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말입니다. 주어진 식이 A 이걸 연산을 읽을게요. 요 기호를 연산을 읽을게요. A 연산 B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걸 A고 뒤에 게 B다. 그러면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더하기 1 그냥 이렇게 하겠대. 그냥 이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하나에. 내가 이 연산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대로 쓸게요. 자변입니다. 2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x 빼기 x 더하기 1 자변입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는 절대값 1하고 x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x 빼기 1 빼기 x 더하기 1 절대값 더하기 1 그대로 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변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절대값 2x에서 x를 뺐으니까 얘가 x가 될 거고요. 빼기 1 더하기 1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x가 될 거고 이렇게 연산해서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일단 여기까지요. 그러면 봐봐 양변 내가 1 없애도 돼도 상관없지. 어차피 등식이야. 그래서 양변에 1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없었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그 말입니다. 풀자. 자 그럼 절대값을 포함하니까 또 진짜야. 제발 좀 제곱하지 마라. 나 분명히 이거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로 푸는 겁니다. 자 풀게. 첫 번째 x가 0 이상 절대값이랑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랑 수학 기호는 뭐냐면 내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식이 양수인 범위와 음수인 범위로 내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겠어. 그게 절대값에 포함한 식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어. x가 0 이상이라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빼기 2x는 x가 되겠죠. 양수니까. 그럼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3x는 0이 될 테고 내가 x를 묶어내게 되면 2x 빼기 3은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2분의 3이야. 됐지? 근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x가 0 이상이라는 전제를 깔았거든. 이렇게. 그럼 해가 0도 되고 2분의 3도 되겠죠. 두 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x가 음수입니다. 음수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2x제곱 빼기 2x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2x제곱 빼기 x는 0이 될 테고 x로 묶어내게 되면 2x 빼기 1은 0이라서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얼마 나와?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랬어? 전제가 음수라고 그랬어. 없죠. 해가. 그래서 해는 0 또는 2분의 3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식. 자 넘어가서 236번입니까? 236번 풀까요? 이걸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봐봐. 내가 이제 너네 강점에서 얘기를 할게. 너네 강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질문한다는 말은 문제가 안 풀었던 뜻이죠. 그쵸?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문제 다시 읽으세요. 고등부는 주어진 지문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제발 좀. 다시 10% 하세요. 그냥 다시 읽으세요. 찬찬히 읽겠습니다. 이제 x에 대한 2차 방식이에요. 그쵸? 그러면요. 나는 이 식을요. x에 관해서 어떻게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순서를 따라볼게. 1번. x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2x제곱. 됐지?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의 x. 됐니? 그 다음 빼기 3y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 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얘가 뭐라고요? 중근을 갖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 요 x에 관한 2차 방식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 써야 되구나. 그러면 1번식에 대한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판별식 이거 D1을 잡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의 제곱 빼기 4의 1이니까
마이너스 8에 지금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1이 뭐 돼야 된다고요? 0이요. 왜? 얘가 중근을 갖는답니다. 여기서 0은 판별식의 값이야. 위에서의 0은 1번에서 0은 방정식이라는 뜻이고요. 2번에서의 0은요 판별식이 0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되겠네. 다른 색깔 할게요. 그러면 16 더하기 8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4y 제곱 빼기 8ay 빼기 8이 0입니다. 이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식 정리할 밖에 없어요. 씁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때 y의 값이 한 개랍니다. y의 값의 개수가요. 무슨 말이야? 아, 이 식 있죠. 요 식 있죠. 요거 파란색식.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지문 때문에. 아,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 만족하는 해의 개수 몇 개라고요? 한 개구나. 따라서 요 파란색 식에 대해 즉 y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판별식을 one more time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해석이에요. 그러면 당신들 못 푼 문제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왜 질문 들어오냐면 이거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찬찬히 읽고 해석을 하세요. 그 해석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안 늘어.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수능 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뒤에 내가 수능을 칠 건데 그때까지 내가 이런 내공을 쌓고 실력을 기르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아, 해석을 해보자. 문제 다시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갈게. 3번 간다. 아, 그러면 얘는 24y 제곱 더하기 8 빼기 8a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8 되겠네요. 계산해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좀 커서요. 쌤이 그냥 각 항이 1을 나누겠습니다. 4를 나누겠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아, 25분네요. 아, 좋다 말았네요. 25입니다. 25y 제곱입니다. 아, 좋다 말했네요. 네. 안 나눠줍니다, 이제. 순간부터 안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야? 요 3번식을 y에 관한 2차 방식 봤을 때, y에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판별식을 쓰자. 자, 그럼 쌤이 이걸 D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 빼기 8a의 제곱 빼기 4 있으니까 4하고 25 곱하면 100이죠 어차피. 그래서 얼마? 800이에요 그냥 이렇게. 요겁니다. 이 값이 뭐 돼야 돼? 0요. 중근이라니까? 이 말이에요. 괜찮지? 또 이것도 무식하게 또 전개해라 또 이런 거. 또 봐봐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8을 묶어내게 되면 1 빼기 a의 제곱이죠. 이거 이해가요? 왜? 제곱 안에 있는 가로에서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이 8도 제곱이 돼 있어야 돼. 그치? 요게 800 이해갈까? 괜찮나? 자, 이제 이 식으로 풀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우리 어차피 풀었으니까 할게. 제곱을 뗄게요. 너네 배웠다. 제곱권이 정의해가지고 내가 제곱을 떼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8에 1 빼기 a가 얼마? 지금 800이었잖아. 그러면 루트 800이니? 이거 이해가? 아니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쌤이 8 빼기 8a의 제곱이 8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우린 제곱권을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제곱을 뗄게 이 말이야. 내가 제곱을 뗄게. 그럼 내가 제곱을 떼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0이 되겠지 뭐. 이 말입니다. 쌤 말이야. 됐죠? 상관없지? 그러면 8배 소인수분 해볼게. 그럼 8배 소인수분 하게 되면 내가 8 꺼내면 100이니? 그쵸? 그러면 4 꺼내면 25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8 있고 4 있고 25니까 다시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고 5 나오니까 10 루트 8이니까 20 루트 2요. 이해가?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20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풀게. 그러면 8 빼기 8a가 플러스 20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8 빼기 8a가 마이너스 20 루트 2가 될 수도 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걸 풀게 되면 8a가 8 빼기 20 루트 2 여기서 8a는 8 더하기 20 루트 2니까 아래식이 되겠죠. 위식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요 식은 음수예요. 요거 얘가 음수입니다. 요 놈이 음수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양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탈락. 그러면 나는 얘만 풀면 되겠네. 풀게. 그러면 a는 그냥 8분의 8 더하기 20 루트 2지. 그래서 나누면 4분의 4 더하기 4로 하면 되구나. 미안. 그럼 얘는 2분의 2 플러스 5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쌤, 여기서 빨간색으로 적은 거는 진짜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안 돼요. 전개하면 당신들 제곱근 배울 이유가 없잖아. 상수가 나와 있는데. 그럼 제곱근 개념을 푸는 게 제일 빠르죠. 솔직히. (38번이요) 자, 38번은 어느 부분이냐면 나는 이 부분에 생각해. 자,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2고 선분 BC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대각선 BD 위에 한 점 O에서 지금 내변 AB, BC, CD, DA를 수선의 발을 각각 PQRS를 수선을 갖다 내렸어요.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POS와 사각형 OQCR의 넓이의 합이 3이 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조건이에요. 그냥 요까지는 상황 설명이야.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봐봐 요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이야.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하겠어 라는 상황 설명이고 이제부터 들어온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사각형 APOS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사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각형 OQCR요 녹색으로 색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넓이 합이 얼마? 3이랍니다.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때 지금 AP의 길이보다는 PB의 길이가 더 길대. 이렇게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식을 만들겠습니다.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AP의 길이를 X로 잡았어. 그러면 PB의 길이는 2 빼기 X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맞지? 생각을 해봐. 내가 AP를 즉 미수 잡는 순간 PB가 어떻게 미수가 되는데 AP는 직사각형 APOS의 세로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X는요. 직사각형 OQCR의 세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를 내가 지금 미수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X 잡았습니다. 잠깐만 요거 볼게. 근데 요것도 조건이다. 이거 조건이야. 이것도 X가 2 빼기 X보다는 작아야 돼. 정리하면 돼. 그럼 X 범위 나와 이거. 그럼 정리하면 2x가 2가 됩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요 표현은 얘들아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얘들아 봐봐봐. 내가 지워볼게. 내가 이것만 딱 썼어. x가 1보다 작대. 그 말은 x가 음수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길이잖아. 길이니까 요게 요렇게 들어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길이니까. 됐니? 그래서 x는 0과 1 사이 값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 좋아. 내가 지금 이 두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설명했어. 한 놈은 x고 한 놈은 2 빼기 x인 거야.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겁니다. 가로의 길이입니다. 가로의 길이.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닮음이 나와요. 이건 당신들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경험치야. 아니 세로의 길이를 보는데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닮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닮음입니다. 자, 그럼 닮음 볼게. 지금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줄 봐봐.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4죠. 그럼 이 직사각형은요. 짧은 놈이 1이면 긴 놈은 2예요. 1대2의 비례 같습니다. 요 놈은요. 이해가요? 이 직사각형은 세로가 1이면 가로는 2예요. 즉 짧은 게 1이면 긴 거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 지금 수선의 발 내렸잖아.
지금 질문해보자. 수술만 다 내렸잖아. 그럼 너네 눈을 봐봐. 지금 이 직사각형 ABCD에서 직사각형이 4개 나온 거 보입니까? 이게 수술만 다 내렸으니까 이게 싹 다 그냥 직사각형 된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그러면 이 4개가 모두 어떻게? 닮음이죠. 이해가요? 내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만들었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아무 때나인데 하필이면 대각선 위의 점이에요. 하필이면 대각선 위의 점이에요. 하필이면. 여기서 내가 수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되도록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요. 그러면 쌤 번호 1번 직사각형, 2번 직사각형, 3번 직사각형, 4번 직사각형. 이 4개가 모두 뭐다?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게요. 그러면 봐봐. 큰 놈이 짧은 게 1이면 긴 게 2래. 그러면 쟤를 쪼갰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직사각형이 짧은 게 1이면 긴 게 2란 비를 가지면서 들어와야 돼요. 요 조건입니다. 요것 때문에 당신들이 가로를 못 구한 거예요. 그럼 해볼게. 자, 먼저 요 사각형 APOS를 봅시다. 사각형 APOS요. 됐죠? 그러면 볼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봐봐. 요 놈이 지금 이게 X야. 요게 X야. 그러면 AP가 X야. 그럼 PO는 얼마야?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봅니다. 아니면 너네 이해가 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삼각형 닮으면 아니죠? 자, 위에 요거 보이죠? 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이걸 있는 거는 스킬이야. 익혀야 돼. 지금 삼각형 DBC가 보입니까? 거기서 OQ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너네 이거 삼각형 닮은 거 이해하지, 이거. 이제. 닮음이야. 닮음이다. 그러면 삼각형 DBC가 밑변과 높이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에요. 왜? 4고 2니까. 그러면 삼각형 OBQ도 2대 1이겠네? 이해가니? 닮음이니까. 괜찮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2대 1이 된다. 근데 OQ의 길이가 얼마야? 2 빼기 X야. OQ의 길이가. OQ의 길이 지금 2 빼기 X야. OQ의 길이나 PB의 길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BQ의 길이는요. 4 빼기 2X가 돼야죠. 2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면 QC의 길이는요. 전체 길이가 4야. 그 따라서 QC의 길이는요. 요게 2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사각형 APOS는 가로가 4 빼기 2X고 세로가 X인 직사각형이고 사각형 OQCR은요. 가로의 길이가 2X고 세로의 길이가 2 빼기 X인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비식 구하면 돼요. 끝났어요.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풀면 됩니다. 대신 X에 보면 어디 있어야 돼?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것만 들고 와야 됩니다. 모의고사예요. 함부로 문제 안 만듭니다. 절대로. 모의고사 문제는. 그리고 요 정도 수준 문제는요. 그냥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중에서 어려운 4점입니다. 이 정도면. 그런 차이예요. 네. PC가요? QC요? 요거요? 전체 길이가 지수야 4야. 근데 BQ 길이가 4 빼기 2X야. 그럼 얘는 2X가 돼야죠. 전체 길이가 4야. 근데 BQ의 길이가 4 빼기 2X야. 그러면 QC의 길이는 2X가 돼야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닮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 나오고 원뿔 모양 나오면 항상 닮음 생각해. 기억해.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닮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239번 풀면 되나? 네, 보겠습니다. 문제 읽게요. 2차식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뭐 x가 2차식, y가 2차식은 그냥 2차식을 했습니다. 요 2차식이 x와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한다. 오랜만에 할게. 문자 몇 개? 2개야. 근데 차수가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얘는 x로 정리해도 상관없고 y로 정리해도 상관없다. 잠깐만요 얘들아. 항이 몇 개야? 많잖아. 그럼 이제 한 문자 정리야 무조건. 무조건 1번은 한 문자 정리야 얘가. 그래서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상관은 없다. 차수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얘를 x로 정리하는 겁니다. 했더니 2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k가 되는 겁니다. 됐죠? 괜찮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간다. 자 해봐. 그러면 얘가 2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거든. 분명히 나한테 했거든. 그래서 물어봅시다. 너는 인수분해 했으니까 요런 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지금 무슨 하면 요 식이 잠깐만요. 집중해줘. 들어줘. 요 식이 인수분해 돼야 돼. 물어보자. 조건은요. 네가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인수분해 돼야 돼. 이게 식이 정리했어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조건은 뭐야? 조건은 뭘까? 어머, 얘들 봐. 조건이 뭐야? 다시 뭐라고요? 아니 틀려도 돼요. 쌤이 뭐 정답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네. 왜? 왜 x가 0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은 맞습니다. 2차식이기 때문에 x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 다음은요? 요게 완전 조식이 된다. 꼭 완전 조식이 될까? 가나? 완전 조식이 아니면 안 될까? 저거예요. 무슨 하면, 얘들아, x 입장에서 요 상수항 부분 있죠? 여기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전체식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한테. 요 식은 내가 한 문제 정리했단 말이야. 쌤 보여줄까? 얘가 어디 있냐면, 인수분해에 있을 거예요. 쌤 보여줄게요. 앞에 있죠. 잠깐만. 봐봐. 이거 우리 한 거야. 인수분해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 있어, 3번.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게 되면 x와 y에 관한 식이에요. 그쵸?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x도 2차고 y도 2차라서 x로 정리를 한 식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하면 공통인수 꺼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x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 상수 부분 있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2가요.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만 전체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다시 갑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식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 부분이겠지?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얘들아. 요게. 알겠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괜찮지? 자, 그럼 쌤, K가 얼마인 줄 알고 제가 이걸 인수분해를 해요. K가 얼마인 줄 알고. K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K 자체가.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냐면, 딱 알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얘가 봐봐.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시키면 어차피 2x제곱은 2x와 x로 쪼개질 거야. 그치? 그러면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k가 이렇게 두 개를 나올 거라고요. 중구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중구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될 거다. 괜찮니?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많이 봐봐. 이걸 만약에 내가 이것처럼 는영으로 많이 잡자. 이 식을 는영으로 내가 잡자. 는영으로. 그러면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요. 이해갑니까? 에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왜 했어? 근을 구하려고 인수분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x와 y가 2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 쪼갤 수 있대. 그럼 내가 이거 는영 잡으면 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해가 있다고요. 인수분해 되니까.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중근일 수도 있고요. 서당 두근일 수도 있고요. 그 말입니다. 괜찮니? 그 말이다. 이해인다. 이 말요. 자, 그러면
얘가 도유시하시고 이제 인수분해 된대. 됐지? 그럼 봐봐. 그럼 주어진 식에서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소단 두 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주어진 게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다 했기 때문에 얘는요 뭘 가진다고요? 얘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당신도 이거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시 할게. 주어진 식의 그러니까 요거야 x에 가는 요 식이 도이차식 구분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요 전체 식 자체가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 식 자체가요. 얘가요. 중근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봐봐. 이 근이 3이라 하자. 그러면 2x3, x3이라서 어차피 서로 다른 근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완전 없이 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판미 썼다. 이제 판미 써서 쓴 겁니다. 판미 써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정리한 겁니다. 요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에서 내가 요거 갖다가 판미 쓰게 되면 요거 재고 빼기 4ac죠.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야. y-1의 제곱 빼기 8의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2y 이거 2다. 더하기 2y 더하기 k 요 말입니다. 이게 판매식이에요. b제곱 빼기 4ac요. 이게 뭐라고? 0이라고요. 그걸 정리한 게 요겁니다. 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y 몇 개 나와? 그러니까 얘가 완전식이야. 그럼 여기서 y 몇 개 나와야 돼? 다시 완전제곱식이라니까요. 한 개 나와야죠. y가 한 개 나와야죠. 완전제곱식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요 놈을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판매식 쓴 겁니다. 여기서 y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 y 한 개. 그러면 요 y에 관한 2차 방식도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요 놈에 대한 판별식이에요. 됐니?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 정리할게. 81은 9에 1 빼기 8k가 되고 99 나눠 그러면 얘는 9는 1 빼기 8k 넘어가면 8이죠. 그래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요 문제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왜 한 개예요? 다시 뭐라고요? 왜 그냥 한 개예요? 봐봐, 생각해봐.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이야. 근데 이게 x, y 두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네. x와 두 2차식 인수분해 된대. 그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 x에 가서 풀었을 때 이 전체식이 뭐 된다고요? 이 전체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요 식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이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중근일 수도 있고 소단 두 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요 식이 많이 내가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요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잘 봐. 어차피 개수가 2기 때문에 지수야. 한 놈은 2x고 한 놈은 x로 쪼개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는 같은 값이 나올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봐봐. 똑같이 얘가 1을 갖더라도 한 놈은 2x 더하기 1, 한 놈은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그러니까 많이 가면 얘가 만약 소단 두 근을 갖는다. 잘 봐. 너는 이거 이해돼? 쌤 왜 중근입니까? 이게 핵심이잖아. 만약 이게 소단 두 근을 갖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이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대. 할게. 그럼 이렇게 나온다. 식이 어떻게 나면 2x 더하기 3 x 더하기 3 또는 2x 더하기 2 x 더하기 2요. 이렇게 쪼개져요. 그럼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얘가 소단 두 근을 가져. 그게 쌤이 3하고 2라고 잡았어. 내가 3하고 2. 여기서 3하고 2가 나올 수 있대. 그러면 2x 더하기 2 x 더하기 2 또는
2x 더하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체식이요. 그럼 해가 몇 개야? 4개야, 4개. 4개라니까? 얘가 소단 두 근을 가지면 전체식은 해가 4개짜리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근데 뭐라고요? 두 2차씩 공부로만 된답니다. 이게. 그리고 2개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2x하고 x라서 그래. 얘가 x제곱이 아니거든. EX는 어떻게 중분을 가져요? 아, 전체식이요. 이 전체식에서. 그러니까 네. EX는 왜냐면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얘는 y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어. 그럼 여기서 이 y에 관한 식이 뭐가 나와 있다고? y가 몇 개 나와 있다고? 한 개만 나와 있다니까? y가 여기서 2개가 나오게 되면 전체식이 몇 개 나온다고? 근이? 4개 나와요. 이거 이해돼? 이해해야 돼. 요게 지금 요 뒷부분이 있잖아. 이거 아니 쌤 이렇게 식을 보여줄게요. 봐봐. 아니 이 부분 중요한 거야. 나중에 까먹지 마. 진짜로. 자, 식이 이런다. 2x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x 됐지? 자, 요 뒷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y 빼기 1, y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어. 진짜. y가 2개야. 예를 든 거.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 값이 얼마 나와? 1 또는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2x 더하기 1, x 더하기 1, y가 1일 때입니다. 요게 1만 나온 거야. 1하고 봐봐. 2x하고 x하고 묶어야 돼. 그러면 2x 더하기 1, x 더하기 1 또는 이제 y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그러니까 y를 하지 말고 요 마지막 부분이 2가 나온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2, 마이너스 2네.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니까요. 인수분해가. 요 y에 관한 요 마지막 부분이 2개의 값을 가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2개의 값을 가지면 식이 이렇게 한 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럼 총 몇 개? 4개가 나와요. 근데 안 된대. 두 1차씩 곱으로만 된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근이 한 대짜리 봐줘야 돼요. 그래서 중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할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 또 이해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씨 뭐라는 거야? 이런다고. 아니, 왜 두 2차씩 곱인데 왜 중근을 가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게 x에 관한 식일 때 얘가 x제곱이 아니고 2x제곱이라서 그래요. 그럼 이 자체에서 이미 근이 2개가 나와요. 서로 다르게. 이미 2개 나와요. 이미. 맞잖아 얘들아. 이미.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값으로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체가 두 1차씩을 곱으로 되는 겁니다. 전체가. 근이 2개짜리가 돼야 돼요. 근이 이렇게 4개짜리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왜 자지? 왜 잘까? 피곤해. 넌 밤새도 되잖아. 아니 말로. 맞잖아. 밤새도 되잖아. 자지만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답집으면 이해 안 가요. 너 답집봐도 이거 이해 안 갈걸요. 그냥 답지는 그냥 판별식 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왜 0이 되냐고요. 얘가 2x하고 x 쪼개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얘가 x제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소단 2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2분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얘가 한 놈은 2x, 한 놈은 x잖아. 대견 학생만 이해가? 이해 안 가죠? 지금. 이게, 봐봐. 요거 하고 갑시다. 안 되면 쌤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식이 지금 2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그럼 어차피 인수분해가 한 놈은 2x, 한 놈은 x랑 묶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요 x의 입장에서 상수 부분이 만약 서로 다 2개의 값이 나와. 맞지? 그러면 한 놈은 봐봐. 요 쌤 말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를 인수분해했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y겠네 이제. 그래서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이수분수 치자 이렇게 치자.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거나 y가 1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 지금 y가 얼마? y가 2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2x랑 2랑 묶어주고 x랑 2랑 묶어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요. y 하나에 2x하고 x가 묶어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 y가 1이니까 2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요. 그럼 총 몇 개 나와? 4개가 나와버려요. 근데 2차식 곱이랬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넣어버린다니까.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니까 요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요 값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완제오식으로요. 그래야만 한 놈은 2x라고 묻는 거야. 한 놈은 2x랑 마이너스 y 더하기 2랑 한 놈은 x랑 마이너스 y 더하기 2랑 그래야 두 1차식 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어렵죠? 지금 이해 안 가면 메모라도 해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뭐냐면 얘가 왜 완전제곱식이 되냐고요. 완전제곱식이 아니면 이게 완전제곱식 아니야. 아니면요. 총 몇 개? 두 1차식이 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식이 총 4개 나옵니다. 2차식이 4개 나온다고요. 4개 나와서 안 된다고. 그 말입니다. 지수 잔다. 한 놈 깨우면 한 놈 자고 한 놈 깨우면 한 놈 자고 무슨 진짜 도돌이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완전조식이 아니면 두 1차식 곱이 아니고 서로 다 4개 2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하고 틀려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됐죠? 237요? 237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x가 2차식이래요. 식 정리해야죠. a x제곱 아니구나. c가 있구나. 지금 정리할게. a 빼기 c의 x제곱 됐지? 다음에 더하기 2bx 더하기 a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2차식이랬죠. 그래서 예서야 2차식이야. 조건이 뭐야? A하고 마이너스 C가 0이 되면 A랑 C랑 다르면 되죠. 그러면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얘가 완전조식이가 판별식 쓰면 끝나. 그럼 조건이 나올까? 판별 쓸게. 4분의 D는요 B제곱 빼기 AC죠. 이게 뭐 돼야 돼? 판별식이 뭐 돼야 돼? 0이죠. 왜? 완전조식이니까. 나오는데 피타고라스네요. 네. 됐니? 됐어요. 자, 오늘 2차 방식 근각계수 관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근각계수 관계 얘기를 했었죠. 아,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이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잘 이해가 가요. 잠깐만. 판별식, 그 다음에 근각,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거다. 어디서 났다고요? 근의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야. 지금 내가 2차 방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 근을 알파벳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오케이? 그게 근각 계수 관계입니다. 근각 계수 관계예요.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네.
네. 요것만 쓰면 마무리 줄까요?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요, A분의 C요. 잠깐만요. 오늘 쌤 RPM 설명 들으면 질문해버리면 아마 오늘 수업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수업이죠. 내일 쌤이 RPM 지문 받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분의 곱은 A분의 C인데 잠깐만 이거 어차피 너네 3차 방식에서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냥 쌤이 좀 정형화 시켜줄게. 모든 다항식은요, 근각계수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차 다항식도 근각계수관계가 있고요. 10차 다항식도 근각계수관계가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3차까지만 딱 봐요. 그래서 봐봐. 어떻게 내가 외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잖아? 그럼 그림 두 개지? 그럼 항상 있잖아 순서가 합, 그 다음 곱으로 들어와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합, 그 다음에 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순서는 무슨 하면 얘들아, 요렇게 뻗어가. 무조건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뻗어가. 이렇게 뻗어간다? 근데 부호는요, 마이너스가 먼저예요. 그래서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물어볼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이 순서 그대로 해가지고요. 3차식 갑시다. 어차피 우리 뒤에서 합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그 몇 개? 3개겠죠. 3차니까. 그래서 그놈을 알파와 잠깐만 들어봐봐.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습니다. 감마입니다. 이거는 R이 아닙니다. 감마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양은 뭘까? 세 근의 합이야. 그럼 두 번째는요. 두 근의 곱의 합이야.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요. 마지막이 세 근의 곱이에요.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이게 3차 방식에서의 근각계수관계입니다. 자, 순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온다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할게.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니? 마이너스 A분의 B야.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니? A분의 C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마이너스 A분의 D요. 진짜예요. 이게 근각계수관계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2차 방식에서 근각계수관계는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이거다. 원리들으면 원리는 지금 증명도 나와 있잖아. 원래 너네가 이걸 원래는 중학교 4학년 때 이걸 배웠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하도 어렵다 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식은 뭐예요? 이게요, 그쵸, 공식이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서 나왔던 공식입니다. 네.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내 말 듣고 있잖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쌤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너네한테 양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볼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다고. 왜냐면, 이게, 근각계수관계 안 하기 때문에요. 만일 2차 함계수가 1이고요. 두 근 알파, 베타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요. 그쵸? 이해가니? 이렇게 식을 만들어요. 왜? 근이 알파고 근이 베타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를 갖겠지.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쌤아 들어봐봐. 이제 나는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요 근각계수관계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더 붙여. 그러면 1차 계수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쌤 지금 요 식 있잖아. 이 식을 각 항을 A로 나누겠습니다. 나누면요, 식이 이렇게 되죠. 이해가요?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이 A분의 B가 누구냐면, 두 근의 합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잖아.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A분의 B는 누구야? 두 근의 합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플러스 a분의 b로 바뀔 거 아니야. 다음 두근의 곱이 누구니? a분의 c예요. 아 그럼 a분의 c가 누구야? 두근의 곱이고요. a분의 b가 누구니?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요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해보니까 굳이 꼭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있다. 왜냐면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수야. 뭐 이건 굳이 내가 설명할 때죠. 이차원 개수가 a인데 두근 알파 베타 간다는 말은 조지식은 a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괜찮니? 요거 또 이래라 또 쌤! 그는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을 가졌다 가정하면은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겠죠 라는 뜻입니다.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겠죠. 그 말입니다. 잠깐만. 너네 켤레그램 개념은 어디냐면 고등학교 처음 배웠는데 너네 복수수에서 켤레그램 배웠죠? 복수수에서 맞지? 우리가 켤레 복수하는 게 무슨 말이면 어디 부분만 보호받긴다고? 호수만. 자 그대로 어떻게 빗대할게. 만약 한 근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포함되냐 1 플러스 루트 2야. 만약 한 근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 돼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돼요. 왜?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니까. 만약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은 뭐 돼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돼. 이 풀마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이 개념이 원래 있었어요. 있는데 이걸 빼버려서 너네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켤레근이라는 건 얘들아 켤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절대 한 가지로 쓸 수가 없는 이런 물건들을 켤레라고 부른다. 그래서 양말 한 켤레, 신말 한 켤레라고 부른다. 한 짝 가지고 신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항상 두 개 같이 와야 돼. 켤레로. 그래서 만약에 한 놈이 1 플러스 루트 2면 반드시 나머지 한 놈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근의 공식이 있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쌤아 이해가니? 그게 켤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복소수에서 켤레는 호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됐니? 방정식에서 켤레 그리란 말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무리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왜? 무리수 루트 앞에 풀마가 붙어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니까. 괜찮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좋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의 켤레그램.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의 켤레그램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근의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의 공식 때문에. 쌤만 이해를 해줘. 그러면 이거 다시 뭐 풀 것도 없습니다. 자, 잠깐만 얘들아. 뭐 하냐면요. 121페이지 있죠? 요거 지금 풀어주세요. 자, 봅시다. 할게. 얘들아, 바로 익혀. 너네 처음 보는 거거든. 그냥 바로 익혀. 수업 시간 바로 익혀라. 주어진 2차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얼마니? 마이너스 3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a분의 c라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뭐 해야 돼? 통분요. 얘들아, 문자로 이제 분수식은 통분입니다. 그냥. 요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이 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그냥 근의 공식입니다. 아, 뭐냐면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계산 안 했습니다. 자, 두 근의 알파 베타라 했죠. 자, 먼저 볼게.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바로 해줘. 2. 두 근의 곱은 얼마니? 3분의 2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쌤, 가로 3번은 뭡니까? 뭔 가로수는 뭐라고요? 그냥 알파 제곱자 베타 제곱에다 그냥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죠. 그러면 얘가 또 봐.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하면 되지. 이해가? 똑같은 식이 될 겁니다. 얘는요, 통분입니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자, 이제 242번은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요. 이차함계수가 1이죠. 1이죠. 아, 그럼 x제곱이야.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라고요. 그게 1차함계수예요. 두 근의 곱이 상수입니다. 이렇게 풀면 얼마나 간단하냐 이겁니다. 내 말이. 이거예요. 이거를 하기 싫어서 이거를 에이씨 나 안 해. 이러면 너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전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귀찮니? 이게? 귀찮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알겠지? 이차함계수가 1일 때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더. 그러면 1차함 계수가 되고 걔가 두 근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에요. 그냥. 이차함계수가 1일 때요. 근데 마지막에 네. 상수함을 잘 상수항이 24인데요? 어디요? 마지막 아, 이거요. 곱해.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랑 곱하자. 자, 곱해보자. 10이네요. 내가 잘못 쓴 겁니다. 쌤 잘못 썼어요. 네, 쌤 잘못 썼 겁니다. 243번은 이거 알아둬라, 이거. 이건 쌤 알아두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 그러지. 잠깐만, 이거는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야 됩니다.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복수수 범위에서 나오는데, 이 말이야.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풉니다. 얘를 는 0이라 해봅시다. 는 0이라 해봅시다. 얘들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주어진 식을 내가 는 0을 잡으면 그러니까 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다시 해볼게요. 내가 인수분해 된다는 말 뜻은 뭐냐면 주어진 식 자체가 내가 근을 가지면 뜻과 같은 겁니다. 왜? 인수 자체가 우리는 앞에서 인수 정리할 때 만약 걔가 는 0을 가지고 있으면 인수 자체가 근이죠. 이해가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주어진 식은 는 0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뭐 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 순간부터. 다항식은 근의 공식이란 게 없다. 근의 공식이란 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방정식 모양을 만들어 준 거야. 근의 공식을 써먹으려고. 볼게.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x는 어떻게 나오니?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맞죠? 빼기 4ac 더하기 1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된다. 괜찮아? 이거 13이다 이거. 괜찮니? 봐봐. 그럼 한근은 어떻게 나와야 돼? 한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으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 한근은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인수 모양은 이 말이야.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요. 이해 가요?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근이 얘의 근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 나머지 한글은 좀 조심해야 돼. 부호.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여기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하다가 마이너스 되는 에이 설마. 이거를 능력으로 생각해봐봐. 가나. 그럼 x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겠죠. 네? 왜요? 이게 0대 되잖아.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이잖아. 맞네. 마이너스 되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복수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네 이게 인수분해 못해. 어떻게 이게 인수분해하니 이거. 그래서 근의 공식에 써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아마 될 겁니다. 자, 다시 볼게. 필수 9번입니다. 지금 2차 방정식 두 근의 알파 베타를 했다. 다음 식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을 푸는데 싹 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이거. 난 지금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는데 이 저 두 개에 의해서 가로 1, 2, 3, 4번 풀라고요. 이해돼?
이건 전개하면 되고요. 아이 뭐 이거 가로 1번은 쌤이 두 말 하면 입이 아프고요. 가로 2번도 많이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가로 4번은 어떻게 하면 돼? 문자로 이제 무슨 식이야? 뭐라고요? 통분해라고요. 통분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면 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값으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런 문제다. 자, 볼게. 필수 10번입니다. 2차 방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을 마이너스 4와 2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줄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이해가나? 그럼 여기서 a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근각계속 관계를 알아야 돼. 내가 근각계속 관계 알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더하기 2지. 이게 근과 계속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여기서 a가 나와요. 다음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곱하기 2야? 이게 근과 계속관계에서 b예요 그냥. 그러면 a값 b값이 나왔네? 그럼 식이 완성되네? 두근 합 구하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알면 좋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알고 있으세요. 맞죠? 무조건 알고 있으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로 이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다. 그러면 난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다. 됐지? 자, 그러면 식어봅시다. 지금 무슨 말이면 이거 잘 이해돼.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랍니다. 두근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야. 나는 이 파란색 식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두근의 합이에요. 이 파란색 식은 두근은 한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값이고 한 근이 알파 베타는 값이래요. 그러면 이 파란색 식의 두근의 합의 표현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네요. 이해 가요? 이 두근이 얘하고 얘라고 그냥 두근 합치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고 다음 두근 곱해라고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자, 이걸 이용해서 나는 a 값과 b 값을 구하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이고 알파 베타가 b야. 자, 그러면 요 식을 내가 지금 만들었다. 새로운 식에서. 괜찮니? 이게 두근의 합의 표현이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a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요. 그게 a 더하기 2라는 식이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요게 두근의 곱이다. 됐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 구할게. 위의 식에서 a 날라가지. 그래서 b가 1이야. b가 1이야. 그럼 아래에서 b가 1이니까 a가 얼마야? b가 1이니까 a가 얼마?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과 계수관계를 쓰기만 됩니다. 짜시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설명을 조금 할게요.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장창 설명할게요. 얘들아,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해야 된다, 쌤. 그러니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이에요. 얘들아, b야. 너네가 되게 b를 잘 못해요. 이거를. 잘 못하는데, b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이 두 근이 2대 3이란 말은 한 근이 2고 한 근이 3일 수도 있고, 한 근이 만약에 5야. 한 근이 만약에 10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이 15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한 근이 만약에 20이야. 나머지 한 근이요 3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b만 2대 3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b를 내가 숫자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말라고요. 이런 건요. 이게 하나의 요령이고 스킬이기 때문에 까먹지 말라고. b를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요 문자를 붙이세요. 그러면 동일한 문자 붙이면 돼. 그럼 좋아. 내가 a를 붙이자.
그럼 한 근이 2a 또 다른 근이 3a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건 값이야. b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값이야. 이제 뭐 쓸 거야? 이렇게 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줬어. 뭐 써야 될까? 근각계수관계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연습을 안 했어요. 이걸 안 배우는 바람에. 그런 거구나. 내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줘. 그럼 뭐 쓰면 돼? 근각계수관계 쓰세요. 그리고 쓰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한 근이 2a야. 또 다른 근이 3a다. 또 해. 이게 얼마? 근각에서 개수의 관계에서 이가 k-1입니다. 이해 가요? 두 근의 합입니다. 한 근이 2a입니다. 또 다른 근이 3a입니다. 두 근의 곱이죠. 이게 근각계수 관계에서 얼마? k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두 식을 마음대 연립하면 a 값과 k 값이 다 나와요. 왜? 미수 두 개, 식 두 개잖아. 그럼 연립하면 되죠. 연립해볼게. 하면 5a가 k-1이고 그 다음에 6입니다. 6a 제곱이 k예요.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k를 r씩 대입을 하게 되면 1이 되겠네. 6a 제곱은 k니까 5a 더하기 1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6a 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1은 0이 되는 겁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쵸? 이게 그러면 6aa 1 여기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요 놈은 6a 더하기 1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얘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a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두 구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a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k는 뭐라고요? 6a 제곱이에요. 됐니? 따라서 k는 얼마다? 6분의 1 또는 k는 얼마? 6.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근각 계수관계 쓰면 아주 빠르게 편하게 풉니다. 그래서 써야 됩니다. b가 나왔어. b가 나왔다. b를 값으로 바꾸고 싶어. 뭐 해야 돼? 문자를 붙여. 알겠지? 문자를 붙인 다음에 뭔가 식을 하나 써야 돼. 그게 판별식을 쓰든 지금처럼 근각 계수관계에서 쓰든 뭔가 쓰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미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두 근의 차가 이래. 얘들아, 두 근의 차가 이래. 이거는 있잖아, 이미 너네 설정을 해. 지금 책에 보면 절대값 쓰거든요. 절대값요. 절대값을 안 써도 되겠네. 자, 무슨 하면 이렇게 해보자. 얘들아, 한 근이 알파야. 그럼 또 다른 근은요? 아니죠. 두 근의 차가 2라고 그랬는데 알파 더하기 2죠 뭘.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게 두 근의 차가 2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게 현재 두 근이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거지. 그치? 그럼 얘가 근각계수 관계에서 얼마다? 9분의 2k가 나옵니다. 두 근의 곱입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2겠죠. 이게 두 근의 곱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얼마다? 9분의 k-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씩 연립하면 돼요. 왜? 미수 알파 k 식 두 개 연립 해서 k 값을 다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해돼? 다 못하겠는데. 자, 잠깐만. 식을 보자. 다시 설명해 볼게. 이제 이 말이었네. 자, 이차함계수를 내가 1로 잡았을 때 두 근의 합에다가 지금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었습니다. 이게 두 근의 합이야.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라고요. 그럼 그게 1차함계수가 되고요. 다음 두 근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무조건. 근데 이차함계수가 2랬기 때문에 2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할게. 그럼 이 식 정리를 하게 되면 2x제곱 빼기 알파 베타분의 2, 이렇게 할게.
안 이쁘네.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2는 0, 0 이렇게 됩니다. 넣으면 되겠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요. 요게 마이너스 1에 요게 마이너스 1에 알파 베타는요 얘가 2요. 2요. 그러면 식 정리하면 따라서 식은 이렇게 되겠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2차 방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빠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처음 한단 말이야. 그 쌤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 그래서 습관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 그래서 다 무조건 이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걸로 너네 잡아놔. 하지 마라 이렇게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 어차피 이거 다 전개해야 돼 이거. 네.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저 x 제곱의 개수가 있는데 저걸 왜 다 곱하는지. 방정식에서 양변에 똥이나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식은 상관이 없죠. 네. 그럼 내가 이차계수 1자리를 만들어놨어요. 네. 이차계수 1자리를 만들어놨어. 근데 문제는 이차계수가 2가 돼야 된대. 네. 그럼 그 식에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항에 2를 곱해도 상관없죠. 왜? 등식이니까.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있나? x 제곱의 아 잠깐만 있어봐. 내가 방정식을 만들어놨는데 x제곱만 2를 곱할 수 있니? 안 되죠. 곱하려면 다 곱해줘야 되죠. 다 똑같아야 돼. 그럼요. 그게 등식 성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가로 2번 보자.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1을 두근을 하고요. 이차항 개수가 1입니다. 바로 식 만들어 볼게. 확인해줘. x 제곱이야. 두근이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1이야. 맞아.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 이게 1차항 개수야. 다음 두근의 곱이야. 알파 제곱 빼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빼기 1. 이게 상수항이야 그냥. 는 0. 끝났어요.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이용해서 아래식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아마 싹 다 풀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할까요? 아 어차피 쌤이 이거 오늘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쌤이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면은 내일 오면 우리 내일 수업이죠. 내일 수업 때 RPM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RPM 숫자 어디까지 했냐. 개념원리는 지금 125페이지까지. RPM이 몇 페이지까지가 숙제였어? 한번 봐줄래? 있었죠. 없습니까? 90도냐? 60냐? 자, 간다. 그럼 내일까지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RPM 조금만 줄라고요. 개념문제는 문제가 별로 없을걸? 과제가. 그럼 많다고요. 어려워요. 그럼 알았어. 그럼 RPM 한 바닥만 줄게요, 그러면. 그러면 60페이지만 할까요? 네. 60페이지만 합시다. 내일 수업이니까. 네. 그래서 60페이지만 하겠습니다.